예, 8월 24일 보내드리는 서정욱 변호사의 법대로 자 1부에서는 양 이씨 중에서 이재명 언제 교도소 담장에서 어느 쪽으로 언제 떨어질 것인가 그것을 짚어봤고요. 네. 자 2부도 이준석인데 이준석도 지금 사법 처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경찰 사법 처리가 남아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당장 그 관심을 끄는 것은 가처분 신청이죠. 근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가처분 전문 변호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뭐 다른 사건도 이게 많이 하니까 사건이 이제 그 워낙 많고 제가 3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처분 사건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네. 최근에 이번에 그 지방선거 있죠. 네. 그 국민의힘의 공천이 잘못됐다. 아 많이 있죠. 여기. 이것도 이게 제가 가처분해서 내가 여기 그 재판부에 네. 해가 한번 쳤습니다. 정당의 내부 문제라고. 아 지금 이준석 재판부 그게요? 예. 아그 재판부 판사가 좀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뭐 그거는 이제 다툼이 있긴 한데 그런 보도도 많이 있고요. 명단은 이제 비공개니까. 예.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좀 진보 성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이분이 그 고향도 호남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고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경력을 보면 좀 진보적인 성향은 특히 제가 알아보니까 남부의 법원장은요. 이번에 그 판사들이 직접 선거했어요. 그래가 3명을 추천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중에 하나 임명했고 지금 네. 그다음에 그 수석부장이거든 이분이요. 네. 수석부장은 김명수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거예요. 법원장은 투표를 했고 3명을.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김명수 하면 뭐 완전히 거짓말의 명수 아닙니까? 법복 입은 정치꾼 아닙니까? 김명수가. 따라서 김명수가 믿고 수석부장을 임명했다면 네. 뭐 저는 성향은 이게 분명하다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원래 17일 날 이 심리가 첫 심리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애초에는 17일 당일 이것이 나올 수도 있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안 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이번 주로 넘어왔죠. 근데 또 이 결정은 그 다음 주 이후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뭐 인용을 하려고 뭐 시간을 이렇게 많이 신중히 검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네. 제가 이제 그 박정희 뮤지컬도 뭐 가로세라고도 가처분 재판 많이 해봤어요. 아, 예. 뭐냐면 가처분은요. 원래는 이제 2주에 한 번 재판합니다. 네. 이 말은 이제 한 달에 2번 심리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한 번 심리에 끝내고 네.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가지고 더 할 말 있으면 써내보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기간을 정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결 선고를 또 1, 2주 뒤에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게 통상적으로 가처분은 이제 그 한 달에 2번이니까 한 1, 2주 뒤에 재판이 잡히고 네. 그 다음에 그 심리 끝나면 또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게 판결문 쓰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심리 끝나도 3, 4주 뒤고요.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당일날 논다고 하길래 네. 야 진짜 이게 기자가 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너무하다고 했거든요. 물어봤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급박한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이게 허위다. 근데 가처분 상영금지 가처분 들어가면 내일 방송하면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이게 오늘 밤에도 심리해가지고 밤에 판결이 나와요. 예. 이런 경우는. 예. 근데 이 이준석의 가처분은 급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이 인용된다 해서 이준석이가 바로 대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맞죠? 정부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어차피 이게 6개월 동안은 이준석이 대표할 일이 없잖아.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아니고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직무 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석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어떤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그 추미애가 징계한 그 집행정지가 있었죠. 그거 제가 물어봤잖아요. 요거는 가처분이 아니고 집행정지거든요. 그때 2주 걸렸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좀 빨리 넣었는데 왜 넣냐 묻길래 제가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이 공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장이 공석되면 총장이 일을 못 하잖아. 이런 거는 좀 이게 빨리 심리를 해주는데 지금 이게 이준석이 거는 뭐 민사 정당 내부의 문제에다가 윤석열은 이게 공무원의 문제잖아요. 공직. 그것도 총장이라는 중요한 공직.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이가 바로 뭐 당대표로서 이게 빨리 결정 안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게 전혀 없잖아요. 피해 보는 게. 어차피 6개월 동안은 백수 아닙니까?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급박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아,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이 정치 평론가들이 네. 인용을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인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인용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뭐 없다고 보시는 거죠. 법적으로는. 저요? 법률가 입장에서는. 뭐 세상에 살면서 이게 100이라는 건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99.999로 무한대로 나가면 100이거든요. 수학적으로. 예. 그렇게 기각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황정근 변호사 예. 이분이 이제 피고 우리 국민의힘 쪽에 변호인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아, 예, 예. 뭐 그분 친구분 방송하는 분도 만나봤더니 그분도 이게 자신 있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측의 변호사는 저하고 이게 거의 뭐 20년 같은 학원에 강의했던 진짜 친한 선배거든요. 아, 이준석 그분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법대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예. 따라서 저는 양쪽의 그 주장이나 논리를 다 봐도 지금 이게 이준석의 주장은요. 딱 그 핵심은 그거더라고. 아니 우리 국회의원 있잖아요. 최고위원 아, 예, 예. 홍준표 퀴즈. 예, 예. 배현진이가 사퇴한다고 했는데 예. 왜 갑자기 최고위 넣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상임 정국위를 소집하는 거야.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퇴하겠다고 하면 사퇴된 겁니까? 그러니까 수리가 돼야지. 서로상 소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최고위원 의결이 절차가 적법하면 네. 그다음에 상임 정국이 전국에 다 적법하죠. 예. 그다음에 100번 양보해서 최고위 의결 소집 절차가 좀 하자가 있어도 네. 이게 중대한 하자도 아니고 네. 또 이게 어차피 상임 정국이야 전국에 열리잖아. 그럼 이게 하자의 치유라는 게 있어요. 네.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하자가 없고 네. 100번 양보해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게 중대한 게 아니고 네. 마지막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네. 뒤에 상임 정국이야 전국에 열리면 하자가 치유돼 버린다. 아, 이게 치유가 3단 논법이에요. 하자가 치유가 된다. 예. 첫째 하자 없다. 두 번째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다. 예. 세 번째 중대했다 하더라도 예. 치유된다. 이 세 개의 방어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러네요. 이기려면.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용되면은 그 하자를 다시 보강을 하면 되겠네요. 다시 그럼요. 보강을 해서 만약에 다시 최고위원 하면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최고위 진짜 없잖아. 네. 그러면 뭐 권성동 비대위로 가서 다시 이게 다른 절차를 소집하든지 네. 새롭게 절차만 거치면 항상 이게 중요한 거는 절차자는요. 네. 이게봤자 실익이 없어요. 왜? 그 절차만 거치면 똑같은 결과를 할 수 있다. 아, 그렇겠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저 심리에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뭐가 예. 잘못됐다고 판결문에서 그렇죠. 그럼 그것을 보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를 들어 이게 조국의 딸 조민이 있잖아요. 네. 조민이도 소송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 네. 이렇게 재판하면 이기도 남는 게 없어. 왜? 절차만 거치면 네, 예. 너 다시 청문기해 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퇴학 처분해야 되거든. 따라서 절차하자는 이겨봤자 대부분의 경우는 실익이 없다. 이건데 이준석이가 저는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네. 이긴다 한들 아무 실익이 없다. 본인에게는 이래 보면 돼요. 실력이 없죠. 예. 예. 어쨌든 지금 가처분 그 사건을 많이 해보신 서정국 변호사께 지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안 것이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는 인용을 하기 위해서 뭐 계속 결정을 늦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적이 걸려 있는 가처분 신청이라면은 이것을 빨리 했을 텐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그대로 정상대로 밟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급박한 건 아니고 네. 어차피 6개월은 이준석이 대표를 못 하니까. 네. 그다음에 그 판사 제 생각은요. 판사 성향을 보면 인용해주고 싶을 거예요. 속마음은. 아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보수를 불태워야 되거든. 이준석이 인용해줘가지고 국민의힘을 불태울 수 있잖아. 네, 판사 성향이 성향은 그럴 수 있지만 네. 그 논거를 찾으려고 시간을 끌겠지. 근데 그게 논거가 있냐 말이에요. 네. 인용해줄 근거를 찾아보려고 저는 시간을 끌 수는 있다 봐요. 네. 자료도 찾아보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절차 부분은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남는 게 이제 실체 사유 비상 상황이 아니다. 네. 이거는 오늘도 이게 제가 판사 몇 명 전화했더니 그걸 하면 판사를 정상적인 인간을 안 보더라고.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대위 전환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만약에 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내 구성원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그런 실체적인 이유로 판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절차자만 문제 삼는데 그게 세 가지 이유로 아까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이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인 판단인데 이제 물론 그 판사 성향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준석이 이 그 뭐죠? 그 탄원서 낸 거 거기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탄원서는. 탄원서. 예. 보통 이 탄원서는요 판사들이 뭐 안 보는 게 90%고요. 안 보는 게 90%고요. 봐가지고 이게 보통 꼼꼼한 판사는 보는데 예. 그 뭐 전혀 저는 영향이 없다 봐요. 예. 탄원서들은 우리가 재판할 때도 많이 내잖아. 저는 탄원서나 반성문 한 번만 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막 10번, 20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아무 도움이 없고요. 예. 제가 여기 또 바쁜데 그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아, 그렇죠. 다 읽어봤더니 예. 야, 제가 여기 대학 교수를 했잖아요. 영남대 로스쿨에. 예. 예. 논술 시험 봤거든요. 예. 만약에 이걸 논술로 쓰면 저는 꽈락 점수 25점 주고 싶어. 야, 이준석, 너 이게 완전히 뭐 윤석열 대통령 점수 매기를 했더니 25점이라며. 근데 제가 이준석이 논설이잖아. 읽어봤더니 문장이 뭐 기성적인 논리도 안 맞고 전부 비문이야. 그렇잖아요. 한참 여기 고생가 여러 번 읽어봤자 이 의미를 알 정도로 도저히 맥락도 없고 자기하고 전혀 안 맞고 이거는 뭐 25점 이상 100점 만점입니다. 25점 이상 꽈락이 40m로 꽈락이에요. 이걸 주기 어려운 이런 게 탄원서를 내놨더라고. 뭐 제가 보기에 뭐 마이너스 영향을 주면 저는 영향 없다 봐요. 아, 영향 없다. 예. 근데 거기서 본인이 저는 그 이준석 탄원서 중에서 왜 많은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두환 그 노태우 그때 신군부의 비교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를 하고 또 심지어 뭐 강주 민주운동까지 막 이렇게 막 덜먹인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유가요. 네.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이유 있다 봐요. 세 가지 이유가. 네. 자, 첫째는 그 전두환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아픈 데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발언해가 광주에 직접 찾아가서 그렇죠. 사과하고 예. 그때 전두환 공가가 있다 해가지고 기억나시잖아요. 예. 거기 첫째 이유. 윤석열한테는 아픈 거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 예. 이준석한테 보면 나는 여기 광주 시민처럼 탄압받고 있다. 이준석이는 광주가 본 거지. 모든 이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광주로 갔잖아요. 자기는 이게 특별한 지역 기반이 이준석이 없죠. 예. 서울이니까. 예. 그러니까 광주나 전라도를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이나 내나 어차피 이게 윤석열이라는 독재자한테 탄압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예. 이게 두 번째고요. 저는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 많이 분석하는 요거는 제가 분석하는 못 봤는데 판사한테도 이게 탄원서잖아. 네. 판사가 호남이에요. 호남 사람들에게 광주하면 근데 울분이 쏟습니다. 네. 야, 판사님 호남 아닙니까? 우리 이거 윤석열이 전두환이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받냐. 저는 판사한테 지역을 호소하는 이건 제 생각으로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강교하죠. 만약에 판사의 고향까지 그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일단 그런 생각도 저도 들었지만은 뭐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일단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성접대 의혹 이제 이것은 이제 정치적 사법적 그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 신청대로 가는 것이고 또 다른 리스크가 이재명과 같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보세요? 사법 리스크는 이제 오늘도 제 강신업 변호사하고 방송 전에 통화를 이게 장시간 했는데 또 고소했더라고요. 또 고소를 했습니까? 수사에 그 윤핵관들이 수사에 압력냈다. 예. 이거는 진짜 명예훼손입니다. 예. 이철규나 누군지 이름은 안 밝혔지만 이름 안 밝혔- 윤핵관이라면 세 명이라고 옛날 밝혔잖아. 예. 권성동, 예. 장재원, 이철규가 윤핵관이다. 윤핵관 호소인 또 3명, 뭐 김정재하고 3명. 근데 윤핵관이 개입했다는 말은 셋 중에 하나니까 네. 이것도 이게 명예훼손인데 경찰 출신은 이철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 하나 했고 이철규를 대리해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강신업 자기 것도 고소를 했어요.
뭐냐면 이게 언론 플레이 하면서 뭐 김성진 말만 옮긴다고 했잖아. 네. 언론 플레이 이런 건 명예훼손했다. 이렇게 했는데 내심적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 변호사나 보기에 알선 수재는 쉽잖아요. 아,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네. 공소시효가 근데 그 7년이거든요. 알선 수재 공소시효는 7년. 예. 근데 그 마지막에 선물 준 게 2015년 추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하면 추석 전에 9월 26일인가 추석이래.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며칠 남아 있잖아, 공소시효는.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에 1년 동안 한 거는 접대는 없었고 선물 2개가 있는 거예요. 추석하고 설. 예, 예. 근데 그 옛날에는 막 고기 주다가 그때 이게 워낙 약속이고 도와준 게 없잖아. 아. 그러니까 실망이야. 그때는 8만 원짜리인가 뭐 선물 조만한 거 하나 줬대. 격을 좀 낮췄네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포괄일제로 엮기에는 좀 약하잖아요. 네. 접대는 2014년에 거의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접대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 네. 처음에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모셔오는 거에서 뭐 하이닉스 3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이야기. 내용이 좀 바뀌니까 포괄해서 하나로 보기에는 좀 이게 약하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게 포괄일제로 해가지고 이게 그 알선 수재 있잖아요. 네. 요거는 쉽지 않다. 아. 요거는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접대했다는 걸 기재해달라. 아, 예. 이래 접대했고 이래 접대해서 2013년부터 이래 접대한다는 걸 적고 네. 다만 이제 공소 사실 때문에 네. 공소시효 있잖아. 어렵다. 이렇게 기재해달라. 네.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고 경찰에 해주는 게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용석, 김세인 무고한 거 있잖아. 네. 하고 이제 그 증거인멸 있죠. 네. 요거는 앞에 게 제가 안 돼도 증거인멸은 물론 이제 그 판례가 인멸했으면 제일 쉽죠. 네. 근데 이거는 인멸한 게 아니고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냈잖아. 아, 각서. 작출이죠, 작출. 아, 예, 예. 작출. 예. 우리 근데 판례가 대법원도 좀 오락가락해요. 전압이체가. 예.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인멸한 거는 증거인멸이 맞는데 요거는 이제 인멸한 게 아니고 새로운 증거를 하나 만들어냈잖아. 확인서를. 예. 돈 7억 투자해 줄 테니까 네. 상납 안 했다고 하나 써달라. 아, 그 확인서를 받았죠. 예. 요거는 증거를 없애버린 건 아니잖아. 아.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냈잖아. 네. 요런 것도 이게 증거 인멸 등에 포함되느냐? 된다는 판례도 있고 안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네. 그게 좀 애매한 거죠. 근데 저는 된다 봐요. 네.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차피 위조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무고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네. 무고는. 무고는. 예. 접대받았는데 접대받은 게 없다고 해서 강용석하고 김세를 고발했잖아. 네. 고소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무고 아닌가. 이래 보이고.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그 강 변호사나 저나 야, 이준석 왜 김성진은 고소 안 하니? 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김성진이가 지금 너 접대했다고 20번이나 접대했다고 계속 6번 조사받았죠. 네. 아니면 왜 강용석하고 김세희만 고발합니까? 김성진을 고소해야 되잖아. 아, 그랬네. 이걸 안 하는 거는 이게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접대가. 이걸 이게 제가 촉구하는 거 예. 당당하면 김성진을 고소해라 말이에요. 예. 아, 네. 제가 자꾸 마이크를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 알선 수재는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고 해도 무고나 다른 데서는 상당히 그 기수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 알선 수재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법적으로 처벌만 못한다는 것뿐이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2013년에 호가 호위를 하면서 성접대를 받았고 또 금품을 선물을 받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적시를 해달라, 기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 이준석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나중에는 그렇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호가호위했는데 또 그 탄핵을 할 때는 유승민을 따라서 또 가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것은 기록에 분명히 남겨놔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과 저는 더 이상 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 그 수사 결과가 이제 발표할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이제 이준석 소환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강신의 변호사 이야기하면 이미 김성진은 조사 끝났대요. 아, 예. 끝났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여섯 번 했어요. 예, 필요하면 이게 대질하거나 아니면 대질 안 하고 아마 이준석을 소환할 것 같아요. 예. 자, 소환하고 나면 이제 수사가 마무리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수사 결과가 이제 발표되거든요.
발표되면 이게 일단 처벌 여하를 떠나서 이제 팩트는 놓을 거 아니에요. 접대받은 거. 이런 게 놓으면 저번에 징계할 때 있죠. 저번에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 있잖아, 김철건. 그것만 가지고 그렇죠. 징계했잖아요. 예. 그때 성상납이나 접대는 징계를 안 했죠. 예. 저는 이번에 팩트가 놓으면 기소가 되거나 기소가 안 되더라도 이게 팩트가 놓을 거 아니에요. 놓으면 이게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 봐요. 추가 징계를. 예. 그럼 이게 저번에 6개월 당원권 정지니까 이번에는 이제 저는 제명, 윤리위에서 지금 이게 윤리를 엄청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윤리가 이제 내부 분란 이게 엄청 경고했잖아. 예. 근데 이준석이가 푸하하하 하면서 이게 비웃고 있잖아요. 진짜 하루 강아지 완전히 법무소를 모른다고 이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한자로 일일지구 하루 강아지 일일지구 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외호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른다. 지금 이게 천방지축 안하무인으로 날뛰고 있는데 이거 저는 곧 끝난다 봐요. 바로 이제 기소하고 그 다음에 제명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나가서 이제 뭐 떠들도 저는 이거 제명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참을 만큼 저희도 참았잖아요. 이것도 이게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이준석의 행위는요 수인할 수 있는 우리 한도를 넘었다. 수인 한도를 넘었다 봐요. 저는 바로 이제 제명해버리면 기소하면 정치적으로도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게 자기가 뭐 개를 많이 비유하길래 오늘 저도 개 하나 더 가져간다. 그 일일지구 빼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저는 이게 미친 듯이 날뛰고 뭐 설치고 있는 이런 개들 있잖아. 비유입니다. 나 이준석이가 내가 미친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도 동물 비유 양두구육이니까. 그러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듯이 이준석이도 이게 개는 아니지만 미친 개처럼 설치고 날뛰고 있는데 천방지축. 저는 몽둥이가 뭐냐? 그게 바로 제명. 그게 바로 기소. 두 가지 몽둥이로 두 대 때려 패면 이준석이 정리된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혐의로 뭐 기소를 받았어도 제명이 되고 지금 탄원서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절대자 이야기하고 신군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비겁한 황제 그 탄원서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뭐 코모두스 이야기하고 자기는 막스무스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당 윤리 규정 1호에 보면은 당에 중대한 해를 끼친 자는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 징계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추가 징계 시에는 처음에 징계했던 것보다 더 중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원권 정지보다 더 중한 거는 탈당 권유와 제명이거든요. 탈당 권유도 열흘 내에 안 하면은 사실상 제명을 하니까 제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제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에 최근에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하는데 거기서 좀 이재명 리스크가 좀 하루빨리 좀 없어지면은 좀 더 이 국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준석 주위에 이제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면 이번에 탄원서가 공개됐잖아. 보니까 여기 주호영이하고 김기현 있잖아요. 이름을 적시를 해버렸어요. 주호영, 김기현 이 사람들에게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두 사람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를 실명으로 까놨고요. 사법부의 건의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마치 뭐 또 윤핵관들이 자기한테 딜을 제시한 것처럼 너기 대표만 물러나면 뭐 징계도 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찰을 우리가 다 통제해서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이게 탄원서 냈잖아요. 그랬더니 주호영이가 뭐랬냐? 주호영이는 이준석이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 자기는 이제 법률 지원단 회의에 보니까 이긴다는 걸 말한 것 뿐이잖아. 기자한테 답을. 이걸 공개하니까 이준석이가 독재자라고 주호영도 돌아섰죠. 그 다음에 김건희는 이준석이 보고 안전핀이 뽑힐 수류탄은 위험하다. 안전핀이 뽑힐 수류탄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이렇게 김기현도 이준석이 공개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준석 맘 있잖아, 맘. 정미경. 정미경도 이게 이준석의 어머니 맘. 정미경도 이게 오늘 인터뷰했더라고. 이준석이가 전두환을 윤석열을 비교했잖아. 윤석열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이라면
이준석 대표 지금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도 못한다. 아, 그 이야기 했죠.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신군부 시절이면 신군부 시절맥이 바로 삼천교육대 끌려가야지. 삼천교육대 끌려갈까 이래 떠드는 거. 그리고 이 방송국에서 삼천 전두환 때 같으면 이준석이를 방송국에 부를 수가 있습니까? 방송국 문 닫아야지.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이준석이는 완전히 고립무원, 고립무원으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 서정욱의 법대로를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이 명쾌하게 확확 와닿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양이 씨 중에서 일부에서는 이 교도소 담장에 선 이재명, 그리고 지금 2부에서는 25점짜리 탄원서 낸 이준석에 대한 법대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